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회에서는 한글 전형만이 애국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물론 우리 한글을 사랑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어용 한글 학자들과 정권 앞잡이인 역할을 한 한글 전용론자들이 한글 전용 한자 교육 폐지 나팔을 불어댔죠. 지금도 한자를 가르치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버리며 한글을만 전용해야 애국인 양 한자 교육을 결사 반대하는 편향된 분들이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글 전용만이 애국입니까? 한자를 가르치면 나라가 망합니까? 영어를 가르치면 친미입니까? 일본어를 공부하면 친일입니까? 중국어를 공부하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언어는 4, 5개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언어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외국어를 권장하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한국인이라면은 소양 차원에서 기본 한자 2, 3천자를 배워두면 평생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한글 전용은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묻어버려 결국 우리 국민을 우민화 저급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자를 알지 못하면 유구한 우리 과거 역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동이족은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어문에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바탕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03세로 타계한 금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영국계 미국인 버나드 루이스 박사는 역사는 집단 기억으로 역사의 부재는 사회의 기억 상실증이고 왜곡된 역사는 노이로제와 같다고 설파했습니다. 수많은 삼국시대의 역사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권도 전해지지 않고 있고 고려와 근세조선의 공식 문서 기록인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는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 각 가정의 족보나 비문도 역시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의학, 법률 용어 대부분이 한자 표현으로 공식 적인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교육은 필수입니다. 한자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런 언어는 어린 시절에 배워야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늘날 상형 문자로서 만들어져 발전된 한자의 한자 원자를 대한민국과 대만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만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1956년 한자 간소화 방안이 제기되어 1964년에 약 2200여 자의 간체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 원자를 중국에서는 번체자라고 하는데 번체자가 획수가 많은 번체자를 획수를 좀 줄여서 간체자로 문자 개혁을 한 것입니다. 번체자를 간체자로 간소화하긴 했지만은 오늘날 뜻 있는 중국의 학자들도 굳이 간체자로 문자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체자로 발간된
지나간 수많은 중국의 고전과 경전을 중국의 젊은이들이 읽을 수 없어서 전통 문화 및 과거 역사와 단절된 것이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자를 약자화해서 간소화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일본의 약자와 중국의 간체자는 모두 상형문자의 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세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관리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건너가서 다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로 필담을 나눈 기록은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한중일은 한자 문화권이며 동이족의 후예들입니다. 동이족의 후예들이 한자 문화권으로서 동북아 공동체를 이룬다면 EU, 유럽 공동체를 능가하는 우수한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 어문은 사상을 지배하고 사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한글 전용 한자 교육 폐지는 국민의 수준과 사고를 저급하고 천박한 초등 수준으로 끌어내려 결국 국민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명식이 한국인을 말았다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시청자와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의 비록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영리 목적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 예절이 무너지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고 정신문화와 퇴락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변화를 어느 누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의 우리 한국인 정신과 예절을 일깨워 면면이 개성되기를 바라며 김명식이 70평생 배우고 읽으며 탐구하고 사유한 사상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회까지 그 시청자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공감한다라면서 격려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분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그냥 실물 그대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다수가 중장년층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이 적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영어 사전, 일본어 사전과 더불어서 특히 한자 사전, 한자 자전을 한 권씩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글 사전, 국어 사전은 사주려고 해도 요즘 발간하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을 발간할 출판사가 거의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국어 사전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팔리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의 한글 사랑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속빈 강정입니다.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국어 생활에 위험 신호가 느끼지 않습니까?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의 욕설하는 장면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젊은 여성들의 거칠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정치인들의 저질 막말, 욕설을 구경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왕실 언어와 양반 언어, 상민 언어 등 그 언어가 각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모두 상민 언어로 하향 평준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양반 언어 한 가지만 예를 들까요? 우리 언어의 대부분이 뭐뭐합니까, 뭐뭐합니다 이렇게 해야 표준말이 된다라고 그렇게 사회 일반이 알고 있죠. 표준말, 여러분, 표준말이 있겠습니까? 어느 말이 표준말입니까? 표준말이란 개념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었지요. 서울말이 있고 호남지역말이 있고 영남지역말이 있고 제주도말이 있을 뿐이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말이 아니라 서울지방말이지요. 지금도 서울지방법은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말을 표준말이라고 하면서 호남 사투리, 영남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라고 서울과 지방을 구별하여 표준말과 방언, 즉 표준말과 사투리로 구별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1913년에 태어나신, 외정때 태어나신 눈매 한갑수 선생, 아주 유명한 어른이시죠. 이분의 한글 학자 연하면서 호를 눈매 한글로 지었습니다. 사실은 한갑수 선생은 한국어 국문학자, 한글학자가 아닙니다. 명치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일본 중앙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글학자, 예학자로서 라디오 방송을 풍미했지만 사실은 국어나 한글 혹은 예절에 대해서 논문 한 편, 저서 한 권 남기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워낙 박씨가 신분이고 전달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라디오 시대에 한글학자, 예학자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외정때 분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참고하여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다. 이것을 표준말이라는 것으로 고운말, 바른말을 통해서 1970년대부터 근 30년 동안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을 교육시킨 결과입니다. 우리 마을 속에는 보면은 까와 다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요와 요로 끝났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거 얼마요? 이거 100원이요. 요와 요로 끝났습니다. 양반 용어에서도 진지 잡수셨어요? 밥 먹었느냐? 요와 냐로 묻고 대답은 라와 요로 끝났습니다. 예,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느니라. 이와 같이 고급스러운 말이 있었으나 그런 것을 전부 한갑수 선생의 영향에 의해서 라디오로 고운말, 바른말을 통해서 까와 다가 표준말로 정착된 것입니다. 사실은 표준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워낙 박학다식한 분이 또 말씀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하튼 한문을 가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역사의식과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한글 사랑과 더불어 한자 교육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